네,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금리를 포함한 매크로 이슈 점검하고 또 관련된 산업의 트렌드, 뭐 이런 아이디어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 살펴봅니다.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금리 얘기도 나오는 게 워낙 미국 경기가 지금 좋고요. 그죠? 네.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미국 경기는 왜 이렇게 좋은 건가요? 계속 뜨겁나요? 예. 한마디로 사실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 계속 네. 반복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조금 약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어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그 미국 정부가 여러 아티클에서 보면 가장 선도적이고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제조업이 그나마 좀 안 좋았다라고는 했지만 제조업적으로 이 AI 산업이 접목까지 된다면 생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증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의 방향성 자체가 약간 소사이클상 슬로우다운 조금씩 이렇게 약간 약화되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사실 상승으로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은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는 미국의 경기와 물가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경기가 여기서 조금만 약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또 바운스업,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개연성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미국 경기의 심리와 전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 다만 네. 이제 우리가 강도라고 하죠. 예전에 기대했던 강도가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그 강도보다는 약간 조금 더디게 상장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시장에서 많이 사그라졌고 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또 얼마 전에 FOMC 의사랑 나오면서 시장은 부담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또 중립금리 수준이 좀 올라갈 거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요. 그러면 금리 인하 지금 시장의 전망들은 7월 어렵다, 9월 그것도 가능 어렵다, 뭐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박사님은 예상 시나리오 경로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최초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9월하고 12월 정도는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처럼 이제 연준의 입장에 이렇게 오락가락 바뀌게 되면 한 연말에 12월 정도에 한번 이제 그 우리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맛보기 셈으로 예.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작년 12월에는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테이블상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뭐 왕비들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작년 12월에.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가장 큰 멘트가 중요한 거는 고용 시장이 뜨겁다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의사록에서는 물가도 안정화되지만 지표도 안 좋아지는 게 확인이 또 돼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선회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의 입장이 좀 그때그때 지표에 따라서 계속 입장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혼란스럽죠. 근데 혼란스럽지만 결국에는 미국 지표가 최근에 약화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에 발맞춰서 경제를 보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장기적인 스탠스와 믿음은 갖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흔들릴 때 오히려 장기 뷰로는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하지라는 스탠스를 꼭 집중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기를 미국의 통화 정책은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뭐 물가를 봐야 됩니까? 이제 눈여겨봐야 될 핵심 지표들은 어떤 겁니까요? 네. 당연히 우리 이제 물가를 봐야 되고 네. 물가에서도 미국이 이제 부담 없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내수 물가를 봐야 됩니다. 즉 작년도 재작년도에 가장 괴롭혔던 부분이 이제 유가는 어떻게 보면 쇼크로 잠깐 이제 급등을 했던 네. 것이고 렌트비하고 주택 가격, 주택 가격 렌트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에는 운송 서비스도 있고 의료 서비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품목이 최근에는 그 완만하게 이제 떨어지긴 하지만 그 상승률은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3% 초반대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이 물가, PC 물가도 3% 초반대에서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3% 이하로 내려가는 포인트가 언제 나올지 제 의견으로는 한 4, 5개월 안에는 3%를 살짝 하회하는 경우도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이제 결국에 금리 인하의 물꼬를 터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매크로 얘기 그 정도 하고 시장하고 또 요즘 이제 그런 매크로 아이디어를 섹터나 산업적으로 연결을 잘 시켜주시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시장 친화적으로 갈게요. 시장 보면 뉴욕 증시는 뭐 다시 불이 붙은 것 같이 상당히 뭐 엔비디아, 나스닥 강한데 국내 증시는 이제 약한 흐름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두 시장의 흐름 전망은 어떻게 되고 이런 그 소위 디커플링 이제 계속 되나요? 아니면 좀 해소되나요?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디커플링이 계속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산업적으로 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가장 직접적으로 투자 펀딩이라든지 재정 지출에 대해서 가장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미국의 서비스업만 좋았지만 제조업 쪽도 AI 산업이 접목이 되면 생산성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PMI, 제조업의 심리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올 연말이 되면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선 전에 3개월 정도의 경제 지표와 주가 성적은 대선의 그 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출했던 재정 지출을 더 증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미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1등 대장은 AI라고 생각했는데 2등의 산업이 인프라 산업과 우리 기존 전통 제조업까지 또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일단은 AI 산업 쪽은 그동안의 수요가 괜찮았고 인프라 쪽까지 재정 지출이 적극적으로 지출이 되면서 수요가 촉발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본 산업재와 소재 쪽까지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인데 산업재나 소재 쪽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한국 기업들 입장으로 이제 다시 넘어와 보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그렇게 뚜렷한 어떤 지원의 스탠스가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각자 도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국의 큰 성장 산업의 패러다임에 껴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루트를 개척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의 한계가 보이는 것이고 반대로 직접 그 루트를 뚫은 기업은 계속 사상 최고치 어떤 고공행진을 하는 형태가 보이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산업과 관련돼서 섹터 이야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AI 산업의 그런 트렌드 자체는 이제 이게 약간 서버에서 온 디바이스로 갈 거란 얘기가 꽤 있습니다.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 반도체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섹터이고 산업인데 이 산업이 좋아진다는 거는 최근에 그래서 전력과 전선에 대한 수요가 촉발이 된다라고는 했지만 그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함을 의미를 합니다. 즉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결국엔 처음에는 AI 그리고 IT 쪽으로만 집중이 됐지만 산업 전반으로 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산업은 뭐냐면은 우리가 에너지도 이제 전기만 쓸 수 없으니까 전통 에너지로까지 어느 정도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전통 에너지 중에서 그냥 그럼 화석연료, 석탄연료를 떼나요? 그건 아니고 그래도 친환경적인 LNG라든지 가스 쪽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전반적인 인프라 산업 자체가 좀 활성화되니까 화학이나 비철금속 산업들도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잊혀졌던 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 포지션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화학 관련되는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또 심층 리포트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에너지 수요 변화에 따른 그 약간 소재 섹터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런 쪽이고요. 그게 이제 지난주 한 주중반부터 해서 오늘까지는 이제 또 태양광 풍력 쪽으로 신재생 쪽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뭐 전력에서 엄청난 상승을 받던 투자자들이 이쪽도 가능할까? 약간 또 의구심도 있는데요.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태양광은 원래 어떻게 보면 신재생 중에서 가장 프로젝트화가 일반화되어 있고 미국 내에서도 많은 가정뿐만 아니라 그 농지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전력을 끌어다 쓰기 힘든 그런 이제 농업 지역에서 많이 쓰고 있었던 이제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건설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풍력 이런 거보다는 뭐 이렇게 약간 민간 단위에서 조금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겠죠. 그렇죠. 태양광. 직접적이고 그렇죠? 예. 에너지 효율도 신재생 중에서 가장 높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추가 공급이나 추가 설치, 설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당연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마 바이든 정부가 초기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신재생 정책을 많이 발표했는데 태양광 쪽이나 나머지 신재생 쪽에 대해서 그동안 실행이 좀 늦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아마 이게 이제 연결고리로 보면 대선 전에 부랴부랴 좀 직접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캐파가 생기면 네.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까 태양광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매크로 이슈 진단 그리고 관련된 산업 이야기 KBWM 스타 자문단 유신익 스톡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이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